관절이 건강해야 노년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정말 관절이 중요한데 이 관절의 역할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네,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의 버팀목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관절이 없다면 너무나 뻣뻣해서 움직일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손이나 발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뼈가 맞닿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이 뼈끼리만 있으면 사실 몹시 뻐걱거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 안에 연골도 있고 관절액도 있어서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관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관절은 온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관절이 있고요. 목과 척추의 관절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릎 관절, 고관절, 또 손목 관절, 손가락 관절, 발목 관절, 발가락 관절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면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관절염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네. 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뼈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뼈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질병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노인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특히 폐경이 지난 여성분들한테만 나타나면서 손목에 골절이 온다든지 또는 척추골절이 생기면서 키가 줄고 등이 굽는 꼬부랑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통증이 동반되는 질병을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을 너무 오래 사용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을 관절염이라고 하죠. 이 관절염은 사실 체중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연관이 올 수가 있죠. 이렇게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관절에 통증도 생기고 이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 관절에 완전히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로 노인한테 많은데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원인으로는 이 나이가 증가하는 것이 큰 원인이고 대부분은 연령의 증가로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건 굉장히 복잡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별도 연관이 있고 체중이 증가하는 비만도 연관이 있고 유전도 연관이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보고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절염의 원인 나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다음 그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 관절염을 일반적으로 1차성 관절염과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성, 2차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성 관절염은 발병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즉 나이나 유전이나 비만이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인은 불분명하고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이 생기고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염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여성한테서 많이 나타나죠. 또 비만인 사람, 체중이 오랫도록 증가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2배 이상의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차성 이 관절염은 관절 연골에 손상을 주는 외상이나 또는 스포츠 손상이나 기형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세균성 또는 결핵성 관절염 후에 관절 연골이 파괴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차성은 원인을 확실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비만이 1차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체중이 관절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얼마나 위험한가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중이 관절에 심하게 더 많은
부하를 주기 때문인데요. 사실 관절이라는 것은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연골이 들어있어서 그 힘의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도록 힘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비만인 사람들은 서 있거나 걷게 되면 무릎에는 체중의 6배, 또 고관절에는 체중의 3배 정도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돼 있어서 더 심하게 연골이 손상받거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관절이 변형이 오거나 통증이 생기면 그걸 바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체중을 줄이면 이런 통증이나 증상들이 줄어듭니다. 이런 골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서 체중을 5kg 정도 줄이면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을 50%나 줄여준다고 돼 있고요. 체중을 또 5kg 줄이면 일상생활을 하는 신체의 기능이 18%나 향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절염의 종류도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관절염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이 관절염을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 세 번째는 통풍성 관절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손상되거나 또는 변형을 일으키는 건데요. 퇴화에 의해서 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의 증가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관절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인들한테서만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젊은 분한테서도 나타나는데요. 외상이나 스포츠 손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인구의 약 1%가 앓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을 적군으로 인정해서, 즉 내 몸을 내 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외부 물질로 인정해서 스스로 공격해서 생기는 관절염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절에 올 수가 있고요. 주로 오는 곳은 손가락에 많이 오게 되고 그 외에도 큰 관절,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이나 어깨 관절 같은 데에도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30대 전후의 여성한테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면역과 연관돼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려져 있죠. 마지막으로 통풍성 관절염인데요. 통풍성 관절염은 요산이 우리 몸에 많이 축적이 돼서 결정체를 이루면서 이 결정체의 모양이 꼭 우리가 흔히 쓰는 바늘 같은 모습인데요. 이런 바늘 같은 결정체가 관절 주위 활막에 쭉 침착이 되면서 관절을 계속 찔러서 통증이 유발되는 관절염을 말합니다. 주로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겨서 엄지발가락 관절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관절염이죠. 네. 통풍은 얼마 전에 건강톡톡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표로 보면서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흔한 증상이 무릎 통증이고요.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을 나타냅니다. 오전보다 오후에 더 심해지고요.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무릎에 물이 차고 하루 종일 통증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척추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허리에 통증이 오고 허리 디스크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고요. 고관절에도 올 수가 있는데 통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운동이 어려워지니까 보행이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또 손마디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의 끝마디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손가락 같은 작은 관절에서 시작이 되고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난 후에 강직 현상이 나타나서 처음 30분 정도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수관절, 손목 관절이 많이 붓는 현상으로 나타나고요. 이쪽에 골 감소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이상 지속이 되고 또 6주 이상 계속되면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수술까지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무릎 수술은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어떤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면 통증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달에 확인해 본 건데요. 2012년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320만 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360만 명으로 40만 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증가한 것이 주로 노인에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40, 50대 중장년층에서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 40, 50대에서는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운동 후 손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외상이라든지 과체중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오래 사용하면서 생기는 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죠. 따라서 이렇게 손상을 받아서 생기는 것은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 관절염이 나타났을 때 초기에 치료를 잘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분들 중에서는 연골 주사를 맞는 분도 계세요. 이 연골 주사는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네, 연골 주사라는 것은 연골과 성분이 비슷한 것을 무릎에 넣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연골, 많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닳아버린 연골에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찢어진 부분의 손상을 회복시켜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해도 효과를 특별히 보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치료 방법을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보존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 특징에 대해서 더 짚어주신다면요. 예.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헛갈려 하시는 분이 이 손가락을 보시면 압니다. 손가락에 요 끝마디를 우리가 첫마디라고 합니다. 요 첫마디가 구부러지거나 기형이 생겨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요 첫마디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류마티스는 두 번째 마디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끝마디에서 변형이 생겨 있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관절이 양쪽으로 똑같이 대칭적으로 양손이 붓고 통증이 생기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30분 동안에 주먹이 잘 쥐어지거나 펴지지 않는 관절 강직이 있으면서 양쪽 두 번째 마디가 붓고 아플 경우 류마티스를 의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